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네요. 제가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출고한 지가 거의 4개월? 오, 사고 났네. 4개월? 4개월인데 아유, 저 차 좀 빼시지.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8월 달에 출고를 했었고,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거의 4달 정도 됐는데, 지금 어느새 누적 주행거리가 이제 보면은 9,900km, 이제 거의 10,000km가 다 됐어요. 10,000km를 운행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 그리고 이 스탠다드 레인지를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큰 부분부터, 모델 3를 바꾸고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지금처럼 제가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행하는 피로감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 오른다리, 사실 당연히 지금은 촬영한다고 제가 두 손을 조금 더 이렇게 쓰고 있지만, 평소에는 보통 제가 이렇게 손을 얹어 놓고 아니면 이렇게 한 손만 잡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토파일럿이라는 반자율 주행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주행하는 피로감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FSD가 없어서 제가 차선을 바꾸는 경우는 지금처럼 수동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지만, 변경하고 나서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나면 당연히 이제 앞을 보면서 차 운행하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차선 위치 이동을 표기하기 위해서 분홍색, 초록색 혹은 하이패스 구간에서 차선 가운데 컬러 표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직까지는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는 육체적인 피로가 저는 거의 한 4분의 3 이상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부분이 너무 편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라는 부분이 개개인에 따라서 지금 호불호가 정말 많이 나뉠 거예요. 멀미가 심한 부분, 이 회생제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멀미 부분을 조금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차량을 타고 있어서 멀미라든지 불편함은 크게 못 느끼고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을 제가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앞차 간의 간격이 좀 줄어들거나 막히는 구간에서 제가 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은 아직 사람이 주행하는 것처럼 미세한 컨트롤은 아직 되지는 않아요. 약간 급출발하는 느낌, 급정거하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는 불편함 없이 정말 쓰기는 정말 너무 편합니다. 장거리를 갔다 올 때 제가 제일 멀리 간 게 강원도랑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처럼 핸들을 가끔 가다가 잡아줘야 되는 이런 것만 제가 했지, 실질적으로는 운전을 크게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간선도로에서 빠지거나 인터체인지에서 빠지거나 그럴 때만 좀 신경을 쓰지, 거의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가도 되는 수준.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지금 차량을 잘 타고 있고요. 충전 부분은 제가 이사를 오면서 이제 집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 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는 충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동선 항상 가운데 슈퍼차저가 있어요. 여의도 슈퍼차저나 강사 슈퍼차저가 있어서 주력으로 그 부분들을 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번거로운 부분은 사실상 있어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를 때는 30분 내외, 차데모를 이용할 때나 아니면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2대가 한 기계를 동시에 이용하면 좀 속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도 길면 1시간 내외, 그 사이에 차에서 넷플릭스 보거나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번거로운 부분은 장거리 갈 때 분명히 존재하고요. 보통 내연기관차로 가던 코스를 항상 플러스 1시간 이상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차량 교체를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지비 면에서 지금 디젤차 타는 것보다 현저히 지금 적은 비용을 사용하고
내연기관차를 탔을 때 지금 제가 10,000km였으면 아마 엔진오일 2번을 교체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 새 차 사고 나서 1,000km에서 2,000km 내외에서 신차 길들이기 오일을 한 번 갈았을 거고, 그리고 한 7,000km 타고 오일을 갈았어야 됐을 텐데, 그런 관리 비용이 없어진다. 누적 키로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미션 오일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케미컬류들이 분명히 더 존재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비용 절감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3 타시는 분들께 이 간혹 요즘에 나오는 증상인데, 충전 포트 핀이, 저도 플라스틱 핀이 부러졌어요. 그 플라스틱 핀이 부러지다 보니까 지금 충전은 가능한 상태인데 모바일카를 제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출장을 나오셔서 그 충전 포트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충전하는데 오류는 없는데, 저 상태로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충전에 오류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대기를 하고 있고, 차량 타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차의 사운드가 모두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뭐 깜빡이, 뭐 방향지시등,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후진할 때 윙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후진 알림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리도 죽고, 블루투스, 통화, 모든 차의 사운드 시스템이 다 죽어요. 그때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2개로 소프트 리셋을 해주면은 증상이 다시 괜찮아지고, 소프트 리셋 같은 경우는 약간 차를 재웠다가 다시 깨우는 개념인 건데, 리셋을 하고 나면은 충분히 또 증상이 없어지고, 최근 버전에서는 저는 아직 그 증상은 나타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겨울로 바뀌면서 제 차 같은 경우가 90%에서 10%까지 배터리를 소모하는데도 200km도 채 못하는 좀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느 날은 주차를 하고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잠깐 왔는데,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주차하러 갔을 때가 잔여 배터리가 14%. 근데 밥 먹고 오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9%가 돼 있어요. 뭐 센트리 모드, 감시 모드를 켜놓은 것도 아니고, 제 차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 나서 좀 있으면 블랙박스부터 다 아웃이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서비스 센터를 가져가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대차에 가서 9%에서 100%까지 완충을 하고 한번 타보고, 또 한 번 더 완충을 하고 타니까 전비도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왔고요. 아직까지 그 배터리가 갑자기 소모되는 증상은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제 차만 타고 뭐 그런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객관적이지 못할 텐데, 제 차 출고할 때 같이 가서 도와주셨던 은카 소장님께서 뭐 테슬라 모델 3만 여러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스탠다드 레인지, 퍼포먼스 레인지 다 바꿔서 제가 똑같은 코스를 타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충전소 가서 만났던 스탠다드 오너분들께도 여쭤봤어요. 혹시 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km를 못 타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시냐? 제가 총 7대 가까이를 확인을 받아봤는데 저 같은 증상은 나타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하고 나서 타고 보니까 제 차만의 좀 이상 증상이 아니었나. 뭐 이거는 그래도 명확하게 센터를 아직 제가 방문을 해서 데이터화를, 뭐 수치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저런 증상도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를 구매를 하고, 아마 내년에 뭐 보조금 부분 때문에 스탠다드 레인지를 제외한, 스탠다드 레인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롱레인지부터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아마 그러면 테슬라 모델 3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레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리프레시 모델부터 뭐 배터리 효율이 바뀐다, 뭐 배터리 사이즈도 바뀐다, 뭐 이런 글들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럼 뭐 스탠다드 레인지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스탠다드 레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셔도 되고요. 스탠다드 레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요소는 결국에는 이 차 가격인 것 같아요. 저도 코나 EV 차량을 고민을 하다가 코나를 그 비용이면은 모델 3는 어떻지 하고 와이프랑 고민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차량이었고, 가격 갭이 1000만원 이상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난 그 돈 주면은 코나보다는 모델 3를 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체한 케이스고, 가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께는 모델 3에서도 가성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스탠다드 레인지가 좋을 거예요. 스피커 이거 작동하지 않죠, 이 차는. 스피커, 그 다음에 후면 열선, 사륜구동이냐, 앞에 이제 모터가 추가 장착되기 때문에 롱레인지부터는 그런 옵션들 차이에서 1000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롱레인지가 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나는 조금이라도 줄이고 사야겠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이 스탠다드 레인지도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올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니 지금 이 순정 타이어가 미쉐린 MX-M4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사계절 타이어인데, 이 사계절 타이어보다는 윈터 타이어를 좀 준비를 하시고 그런 계절에 대한 부분이나 충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하신다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델 3로 차량을 바꾸고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 이 내비였거든요. 이 내비가 KT 맵이 업데이트를 워낙에 안 해주다 보니까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말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T맵으로 변경이 되고, 지금 아직 모든 T맵 데이터가 들어오진 않았다고 해요. 이게 T맵 오토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쓰는 T맵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맵 데이터가 T맵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사간 집이 신축 아파트고 해서 테슬라 원래 내비에서는 산골 오지였어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집을 검색을 해서 주행을 하고 갈 수도 있고, T맵이 곧 경로 주행이나 오토파일럿도 연동이 돼서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내비가 가장 불편했던 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해준 것도 불편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한 거는 과속 카메라를 안내를 안 해주고 있어요. 물론 과속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간혹 가다가 50km 그리고 60km 이렇게 좀 시내에서 제한속도 구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30km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60km인 줄 알고 가다가 한 65km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50km 구간이 나오거나 40km 구간이 나오면은 멋모르고 가다가 딱지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당했어요. 와이프 아직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T맵으로 지금 개선된 김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개선이 돼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진짜 차량을 다시 바꿀까 고민을 좀 진지하게 최근에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행 가는 거리가 제 차만 말도 안 되게 너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거는 난 안 되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집에서 편하게 충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손해를 무릅쓰고 차를 다시 바꿀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지만, 그건 너무 좀, 제가 부자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차를 또 바꾸면 손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차량 계속 운영을 할 텐데, 아마 올겨울이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혹한기에서 이제 이 차가 어떻게 될지, 영하 4도 5도까지 제가 최근에 주행을 했을 때는 전비가 나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 혹한기에 차량을 테스트를 해보고, 눈밭에 저는 투어링을 타면서 후륜구동으로 눈밭을 못 들어간 게 너무 한이거든요. 좀 재밌게
약간 때로는 환자처럼 때로는 문제아처럼 좀 재밌게 차를 타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너무 힘들고 저도 지금 준비하는 일이 다 계속 딜레이 되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분들 코로나 걸리지 않게 마스크 단디 쓰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온라인 집들이, 요즘 랜선 집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랜선 집들이로 한번 다음 영상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